안녕하세요, 주치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진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리로 듣는 청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청진기는 1816년도에 프랑스 의사인 라넥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청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진찰할 때 청진을 안 했냐 하면 했죠. 근데 청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진찰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청진하고 있는데 환자가 기침하면 얼굴에 직방으로 기침 맞는 겁니다. No! God, please, no!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염병에서 의사들을 보호하려고 라넥이 청진기를 개발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1816년이면 로버트 코우가 세균 이론을 창시하기 전이거든요. 전염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옮는 거라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라넥의 시대에는 질병이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세기에 한 말을 아직도 믿고 있었죠. 그럼 라넥이 청진기를 왜 개발했냐? 어느 날 라넥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중에 젊은 여자 환자가 심장 쪽 문제로 왔어요. 라넥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에다가 이분이 조선 사람은 아니었는데 선비였어요. 불란서 선비였던 거죠. 그래서 젊은 여자 환자 가슴에 귀를 파묻고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민망할까 하고 고안해낸 게 이 청진기였어요. 라넥이 사용했던 청진기는 이렇게 나무 원통으로 만든 청진기였습니다. 청진기를 만들어서 이게 잘 들리기는 할까 하고 시범해봤는데 웬걸, 직접 귀를 대고 듣는 것보다 훨씬 잘 들리는 거예요. 훨씬 미세한 소리까지도 잡아낸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로부터 청진한 소견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환자가 죽으면 부검을 해서 기록한 청진 소견이랑 부검 소견을 연관짓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간 진행한 연구를 논문으로 작성을 한 게 이겁니다. 이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간접 청진과 심장 및 폐병의 진단에 대한 논문,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논문이 당시 의료계를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논문이었고, 이때 라넥이 기술한 청진 소견의 많은 부분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할 만큼 의료계의 기념비적인 논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진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좀 건조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상적인 숨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야겠죠? 정상적인 숨소리는 촘촘한 메쉬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는 소리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겠죠. 기도는 기관이라는 원통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나뭇가지 마냥 나눠지고 나눠지고를 반복해서 말단에 가면 3만 개가량의 새 기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나무 사진입니다. 호흡할 때 들리는 소리는 2세대랑 3세대 기관지에 공기가 와류로 통과하는 소리를 듣는 건데요. 정상적인 폐에서는 들숨은 잘 들리는데 날숨은 초반에 조금 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호흡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할 때 일단 환자에게서 숨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야겠죠. 만약 숨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거나 안 들리면 먼저 청진기 헤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하시고요. 맞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안 들리면 담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흉막 안에 물이 찼거나 기용이 있거나 하면 폐소리가 흉곽까지 전달이 안 되겠죠.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환자에서도 기도가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이동량이 적어서 숨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렴에 걸리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폐렴이 와서 찐득한 분비물로 폐가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을 경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비물로 기도가 막혀버려도 숨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근데 폐렴으로 폐포에 분비물이 가득 들어찼는데 기관지를 포함한 기도가 열려있다. 그러면 오히려 음파의 전달력이 좋아져서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원래는 날숨이 들숨보다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근데 날숨과 들숨이 둘 다 똑같이 잘 들리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소견으로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비정상 호흡음에는 론카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한국말 의학사전에는 통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론카이는 약간 그르렁 코 고는 소리랑 비슷한 소리인데, 애기 엄마들이 우리의 숨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하면 열의 9은 론카인 경우가 많습니다. 론카이는 기관지에 가래가 끓는 소리인데요. 숨을 쉬면서 가래막이 형성됐다가 끊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기침을 하면 소리가 사라지곤 하죠. 론카이는 가래만 있으면 들릴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특정 질환을 가리키는 특이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다음은 천명음이라고 하는 쌕쌕거리는 소리인데요. 2세대 기관지에서 7세대 세기관지까지 광범위하게 날 수 있는 소리이고요. 천명음의 기전은 휘파람이나 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지나 세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기도 안쪽의 공기와 기도벽이 진동하면서 휘파람이나 단소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통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 광범위하게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천명음이 여러 군데서 오케스트라처럼 들리게 되는데요. 만약 폐의 한 군데에서만 국소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국소적으로 기도가 좁아지는 상황을 염두해야 합니다. 치료에 잘 반응 안 하는 천식으로 오진해서 천식 치료만 오지게 하다가 뒤늦게 폐암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수포음입니다.
수포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거친 수포음과 미세 수포음으로 나뉩니다. 거친 수포음의 경우 세기관지가 폐의 분비물에 의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뽀그락뽀그락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보통 들숨 초반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기침을 할 경우 소리가 안 나거나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분비물과 관련되어 있는 폐렴이나 신부전, 천식,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입니다. 반면 미세수포음은 폐의 주변부의 작은 세기관지가 역시 붙었다 떼었다 하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아까 거친 수포음이 뽀그락뽀그락이었다면 미세수포음은 벨크로 찍찍이 뜯을 때 나는 소리라고 해서 벨크로 라리라고도 합니다. 주로 들숨의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중력이 작용하는 폐의 밑단 부분에서 잘 들립니다. 기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요. 간질성 폐질환에서 특징적으로 들리지만 신부전이나 폐렴에서도 들릴 수 있는 소견입니다. 여기까지 폐음 청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